세계 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경제구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경제구조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정치 질서도 바뀌면서 권력 개편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늘 있었던 일이고 이번에는 우리가 그 변화하는 현장에 있음으로써 그 세계 변화를 목도하게 된 정말 이게 행운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그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단순히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떠한 기술 개발과 발전이 일어나는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그 국제관계 혹은 정치학적 역학관계의 관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정치라든가 국가 간의 관계를 변화를 줄까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4차 산업혁명의 태동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겠죠. 일단 앞서서도 제가 언급해드렸다시피 인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경제구조가 바뀌고 정치구조까지 함께 바뀌는 현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요 그래프는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다른 사람들하고도 여러 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먼저 보면은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제가 봤을 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과거 그 수렵생활, 채집생활 하던 시절에서 유목사회로 넘어간 게 1차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연으로부터 물건을 직접 우리가 취득하다가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가축을 집안에 가둬놓고 있으면서 먹고 싶을 때마다 그 동물을 취해서 먹는 안정적인 식생활을 만드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냥이 아닌 유목생활로. 그 이후에 유목생활 이후에 농경생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목에서 농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 그러냐면은 농경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왕권 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 유목을 하던 유목민족들이 어떤 그 독재라던가 철권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식량이 가축이다 보니까 가축을 끌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왕이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느슨한 형태, 왕권이 강력하지 않은 형태로 있었지만 농경 문화로 넘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왕이 이제는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해도 식량이 땅에서 밀이나 벼가 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산업혁명입니다. 기계에 의한 물건 생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되냐? 기존 토지를 기반으로 했던 봉건 영주라던가 뭐 종교 지도자, 왕 이런 사람들의 권력이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부를 창출하고 그 창출된 부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거래를 하고 이런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농경사회에 있던 지배 세력이 사라지고 산업혁명에 따른 최적화된 자본가들 중심으로의 주류사회가 형성됐고 지금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벌어지게 될 또 권력 변화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이제는 자본가라던가 어떤 그 물건 생산이 아닌 정보에 의해서 그 정보를 가치를 창출시키고 그 의미화를 부여함으로써 그거를 통해서 누가 그 정보를 통제하에 따라서 누가 권력을 갖겠냐 하는 이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또 전통적인 또 어떤 정치 구조라든가 기득권 세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또 차기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인데, 현재 그 서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진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예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이제 인간과 그 어떤 물건, 컴퓨터가 됐던 스마트폰이 됐던 자동차가 됐던 집이 됐던 저와 일체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밥 먹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자동으로 전기밥솥이 움직여서 요리를 한다던가 어디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자동차가 준비되고 그리고 호텔 예약서부터 이런 스케줄이 짜자작 일사천리하게 자동으로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려는 태동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나오고 이거를 시험적으로 접목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발전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대체적인 방향성은 알지만 이것도 뭐든지 다 그렇지만 장점과 단점이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단점을 보면서 개발을 멈추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개척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다면은 이것이 막을 수 없는 대세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4차 산업 정의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18세기 초기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시대이다. 이 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나노기술과 같은 7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라고 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다 누구도 이 기술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진 나라도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여기에 대한 헤게모니, 즉 패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새로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나왔던 것들을 몇 가지 이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빅데이터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일상을 정보화하는 게 다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일어나서 어디에 가서 밥을 먹었는지, 어떤 영화를 봤는지 이것이 전부 다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보가 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저기는 센서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뭐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이렇게 촬영하죠. 카메라 촬영. 이런 것들도 일종의 센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고속도로를 몇 번 이용하는가 이런 걸 체크하는 것도 다 결국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안면 인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중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불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되면은 탁 적발이 돼서 벌금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정보를 모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평소 생활 태도가 어떤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무단횡단을 하다 걸렸다. 그러면 그런 횟수를 세 가지고 이 사람은 교통 규칙을 잘 안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체열.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어릴 때도 받지만 직장을 다니면 직장보험을 해서 또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체 검사를 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DNA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DNA 정보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병에 걸릴지,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전부 알 수 있게 돼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맞춰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암 초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정보잖아요. 선생님, 암에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얘기하면은 뭐 암 치료를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병원은 부가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라는 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옛날 때는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던 건데 이젠 그게 아니라 빅데이터화 시킨 다음에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체크한다는 겁니다. 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요즘 스마트폰 중에도 이렇게 뭐 시계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이 몸의 피부에 닿아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사람 건강을 체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아진 그러한 그 데이터들이 바로 상업적 혹은 영리적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 그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자료들이 모이면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해야겠죠. 데이터를 분류도 해야 되고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냥 모여있는 정보는 그냥 정보의 바다일 뿐이에요. 그거를 모아서 어떻게 다듬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보기 좋은 음식과 같은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하는 걸 이제 AI가 하는 거죠. 왜냐?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많아요. 한 사람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의 인구를 어떻게 사람이 하나하나 관리하겠어요? 실시간으로. 불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자 암호라는 거는 이러한 것들은 정보는 결국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과도 관련이 있고 기업 정보, 국가 정보 등 국가 안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보를 접속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시스템이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자, 그럼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결국 뭐가 만들어지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물 인터넷에 이제 대표적인 걸로 제가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 그다음 뭐 이제 뭐 쿠팡 등등 여러분 인터넷 쇼핑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텐데,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즉 현실에서 하고 싶은 일을 요청을 할 때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게 바로 저런 케이스죠. 지금 현실에 내가 배가 고파. 배가 고파 옛날 때 어떻게 했죠?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식당을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꼬물락꼬물락 해서 정보를 입력하면은 그냥 옵니다. 전화할 필요도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젠 전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는데, 이게 앞으로 좀 더 발전하면 손가락으로 치지 않고 아마 생각만 해도 아마 실현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지금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인 운송, 자율주행 시스템인데 여기는 이제 무인 택시, 무인 비행기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무인 보트 같은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택시를 지금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대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을 실질적으로 구현시키는 그런 교통수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D 프린트 같은 경우는